자, 앞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할게요. 소리에 관한 법. 맞춤법은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 표기가 있고, 발음이 있을 때 얘가 기준이 된다고 그랬죠? 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떤 조항 1조 1항에 보면은 총칙에 보면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게 적는 게 원칙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리라는 거 발음은 얘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비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하고 같다면 소리대로 적는 거고요. 그죠? 얘하고 같지 않다면 어법에 맞게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내용 볼게요. 우리말에는 발음을 표기에 적용하는 경우, 자, 이게 첫 번째 경우, 이거는 표기에 적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알쏭달쏭 맞춤법 문제를 풀어본 후 이와 관련된 맞춤법을 알아보자. 그래서 소리에 관한 것은 이것에 관한 것은 조항이 잘 나옵니다. 조항. 이 조항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게 뭐가 근거가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죠? 그래서 그 조항을 보고 예시하고 매칭시킬 줄은 알아야 돼요. 이번 시험에. 그거 못하면 이번 시험 망하는 거예요. 자, 우리말에는 예사소리, 가다, 부스, 사자 이 일정한 환경이라는 것은 얘네가 종송에 왔을 때 혹은 초성에 왔을 때 나머지 거가 어떤 게 오느냐 그 얘기예요. 환경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얘네들을 기준으로 해서 앞이나 뒤에 뭐가 왔을 때 이 얘기예요. 일정한 환경에서 자 이제 된소리 규칙 얘기하는 거죠. 된소리로 발음되는 된소리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 된소리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선생님이 의문 할 때 설명을 했을 거예요. 정성과 초성이 충돌을 일으켜서 변한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어떤 거는 위치가 상관이 없어. 정성이 오든 초성이 오든. 그런데 된소리 대기는 반드시 어디서만 일어나요? 이 된소리 대기는 초성에서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이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법입니까? 소리입니까? 이 말은 기준이 뭐예요? 자, 표기에 발음을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그건 어법이에요? 소리예요?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은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얘기예요.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표기하고 뭐하고 발음이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맞아요? 너무 문법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아라. 단순한 거다. 따라서 깍두기는 발음이 어떻게 돼요? 깍두기로 되죠? 일치하지 않죠? 맞아? 그럼 기준은 어떻게? 표기가 기준이야. 그래서 된 발음으로 발음이 되지만 반영하지 않는다.
뒤에 오는 디귿의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그 얘기고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한 단어 안에서 자 이게 이제 소리대로 적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요거는 소리대로 적는 거예요. 소리대로 적는다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기하고 뭐가 일치하는 거야? 발음이 일치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로 되는 단어는 된소리로 적는다. 이 말은 뭐냐면 된소리 규칙이 5가지가 있어요. 이 5가지로 설명할 수가 없어. 오케이? 이 5가지 조건에 해당되지가 않는데 뭐가 돼? 된소리로 발음이 돼. 그러면 그냥 된소리로 표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놔야 될까? 이 5가지 선생님이 그래서 의문할 때도 미리 사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된소리 규칙은 5가지는 조항은 이 조항을 일반적으로 안 외워도 되지만 5가지 조항은 외워놓는 게 좋다. 오케이? 의문에도 사용되지만 여기 이런 거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빠 자 종성 없죠? 그죠? 초성만 있죠? 이게 발음이 변화를 된소리를 되려면 얘처럼 종성과 초성, 깍두기처럼 종성과 초성이 충돌을 일으켜야 되는데 얘가 없어. 그럼 충돌이 일어나 안 일어나? 그럼 변동이 안 일어나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발음할 때 오빠라고 발음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거는 뭘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는 외워놔야 돼? 이 된소리 규칙의 5가지 조항은 간단하게 뒤에는 대부분 예사소리가 와요. 위치가 요게 앞에 오는 애들을 좀 외워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 외워주셔야 돼요. 요번 시험 보려면 그지? 맞춤법 다 맞아야지 그죠? 이게 첫 번째예요. 예를 들어서 오빠 거꾸로 여기도 뭐가 없어요. 앞에 종성이 없죠? 뭐 변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 일정한 환경이 변할 수 있는 된소리로 발음될 수 있는 조건이 없죠. 이럴 때는 뭐 두 모음 사이에서 처럼 요거 두 번째 여기 두 번째가 아니라 얘처럼 그냥 두 모음 사이라는 말이 또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있는데 여기 오빠에서 오가 뭘로 끝났니? 얘들아? 오로 끝났지? 모음이죠? 맞아? 두 모음 사이라는 것은 뒤에 오는 아가 얘기하는 거야. 그 사이에서 뭐가 됐어? 여기 된소리 빠가 났죠? 쌍시옷이 났죠? 맞아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도 봐요. 거꾸로도 봐. 얘 모음이죠? 그죠? 맞아요? 어가 모음이고 우가 모음이에요. 그죠? 그 사이에 누구? 쌍기역. 얘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경우나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됐죠? 쉽게 말하면 앞글자에 뭐가 없어? 정성이 없는 경우. 오케이? 그 다음에 듬뿍처럼 받침이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받침이 나라 마약 얘 우리 뭐라고 그래 그냥 이거 외우고 있는 애들은 울림소리죠. 받침이 울림소리 뒤에 온 자음이 된소리로 나는 경우. 그러니까 소리대로 적는 뚜렷한 까닭이 없어. 동그라미로 하지 맙시다. 까닭이 없는데 1번이라고 하고 요게 1번 요게 2번 요거 뒤에 오는 거. 오케이?
자, 소리대로 적는 경우는 이 두 가지죠. 그죠? 외우셔야 되겠죠, 이거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울림소리 뒤에 된소리 발음이 나면 그냥 된소리로 적는다. 이 얘기예요. 등북도 보면은 미음이 울림소리죠? 그죠? 음은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울림소리. 나라마약. 그죠? 나라마약. 이렇게 배우면 돼. 나라마약 뒤에 뭐가 오면? 양말나라 뒤에. 마약 하니까 좀 그렇다. 양말나라 뒤에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은 된소리로 적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된소리의 편형을 반영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요게 밑에 그러니까 뚜렷한 까닭이 없다라는 거 둘 중에 두 개가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된소리가 될 때 그게 첫 번째 이유가 없어. 그 다음에 울림소리 다음에 된소리가 될 때 이 두 가지가 요 큰 1번 안에 1, 2번이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 또 하나 짭짤한에서 짭과 짤과 같은 자, 한 단어 안에서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부분 이게 두 번째 소리다라는 거예요. 자, 짭 여기 쌍지을 썼잖아. 그죠? 뒤에도 짤 그죠? 유사하죠? 받침만 다르죠? 초성과 중성이 같죠? 이게 비슷하죠. 이런 거는 같은 글자로 적는다. 역시 이 말이 뭐야? 같은 글자로 적는다라는 말은 역시 소리대로 적는다. 이런 뜻이죠. 됐니? 그런데 여기 깍두기 봐. 깍두기는 깍하고 두는 같아 안 같아? 비슷해요? 비슷하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원어. 오케이? 똑딱 유사하죠? 눅눅 유사하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요걸 이제 정한 게 5항입니다. 5항. 그죠? 요거 밑에 요 1번과 2번이 있고 13항에 뭐라고 돼 있어? 요렇게 돼 있죠. 요거 정리하면 요 환경이라는 말로 정리하면 요렇게 되는 거죠. 기역, 디귿, 비읍 얘네 이거는 뭐야? 된소리가 되는 게 환경이에요. 이것도 조항 된소리 조항이에요. 이게. 조항을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조항에 해당되는 거는 된소리를 정리 안 정리? 안 적는다는 소리야. 알겠어? 오해하면 안 돼. 요거하고 반대적인 거야. 여기 이 화살표 이렇게 하면 헷갈리겠다. 얘는 된소리로 적는 거야. 표기. 알았어? 이 조항에 예외가 되는 거예요. 예외.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5항하고 13항은 요 된소리 조항이 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냥 얘는 뭘로 적는다? 그냥 어법에 맞게 적는다. 얘가 소리대로 적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야? 이거는 외워두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죠?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 숙지하는 게 요 소리에 관한 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오케이? 몇 가지 됐어요? 지워도 돼요? 조항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지울게요. 문법은 얘들아 너희들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아무것도 안 하면 답이 없어. 내가 반드시 외우라고 하는 거는 숙지가 돼 있어야 돼. 그래야지 선생님이 나중에 문제 줄 때 이해가 돼.
외우는 건 내가 대신해 줄 수 없죠. 니들이 알다시피 문법은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나 중요한 사항들은 숙지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뭐가 되니까?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왜 이게 이렇게 변하는지 설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꼭 외우세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거는 된소리가 되는 경우고 얘는 된소리가 얘는 된소리가 돼도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거고 얘는 표기에도 반영하는 거야. 이해가 됐죠?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얘는 소리대로 적는 거고 얘는 어법에 맞게 적는 거고. 이해됐죠? 이해됐니? 네가 민찬이지. 그지? 네가 저기냐? 제이. 오늘 민찬이도 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알쏭달쏭으로 두 번째 넘어가 봅시다. 자, 내재율과 이것도 선생님이 내신 들어가기 전에 설명했던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해요. 자, 보세요. 두음법칙하고 이제 관련된 건데요. 우리 두음법칙 배웠잖아요. 그죠? 두음법칙은 표기에도 반영이 되죠. 음운에도 나오지만. 한자음. 자, 요게 중요한 조건이 돼요. 한자 중에서 중에서 이 얘네들 녀뇨뇨니 이것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여기 초성이 뭘로 다 뭐예요? 니은으로 나죠? 그죠? 맞아요? 이거나 한자 얘도 랴려 례료 류리라고 하는데 얘네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로드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니을로 초성에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배우면 돼. 초성이 니은이나 니을로 시작하는 거. 이런 한자음 중에 초성이 니은이나 니을로 시작하는 것은 무슨 법칙? 도움 법칙이요. 얘가 어디에 와야 돼? 자, 여기 조건 2가 있어요. 단어의 첫머리에 와야 돼. 이게 조건 2예요. 이럴 때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원래 음대로 씁니다. 알겠죠? 원래 니은이나 리을로 쓰는 거예요. 이럴 때 두음 법칙에 따라서 이런 거를 두음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자, 예의처럼 적고 자, 니은이 뭘로 바뀌었어요? 주로 이음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죠? 맞아요? 그 외라는 것은 요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때 뒤에 올 때는 원음 그대로 적어요. 원음대로 적어요. 그럼 본래 음대로 적는 것은 본래 소리값으로 그대로 적는 거지. 소리값이 일치한다는 소리지. 어법이야, 소리야. 본음대로 적는다는 말은 얘는 소리대로 적는 거야. 항상 그 두 가지 관점에서 구별해야 돼요. 똑같은 말인데 되게 다르게 많이 나오죠? 소리대로 적는다는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여기 이 두음 법칙은 뭘로 적어야 돼? 소리가 아니라 어법에 맞게 적어야 돼. 됐습니까?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안 나왔는데 이 니을은 이음으로도 쓰이지만 또는 니은으로도 쓰여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응으로도 쓰이지만 또는 가끔 리을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 알겠죠? 리을이 니은이 로잉 같은 경우 로잉 원래 늙을 로란 말이에요. 근데 걔가 우리가 노인 할 때 앞에 오죠? 그럼 뭘로 바뀌어야 돼? 노인으로 바뀌잖아요. 노동신문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로는 일할 로자거든요. 그죠? 도움법칙이 어디는 지금 안 돼 있으니까 북한은 안 써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씨 중에서도 이씨가 있죠. 이씨. 북한에서는 뭐라고 해? 이씨가 없어요. 리씨가 있어요. 리씨가. 원은 그대로 써요. 알겠죠? 그게 이제 남북이 차는. 다만 이런 거 나오면 예외라고 그랬죠, 선생님. 예외는 꼭 여러분들 뭐 해야 돼? 잘 기억해놔야 돼. 자, 우리가 열이나 률이 있고요. 열이나 율이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그냥 얘만 외우면 돼.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럼 우리 한쪽만 외워두면 나머지는 다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뭐? 모음이나 받침 플러스 일 때는 열과 율로 씁니다. 얘가 조건이에요. 조건은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봐봐. 내, 제 앞에가 뭘로 끝났니? 모음으로 끝났지? 그러면 률로 하면 안 되고 율로 해야 되겠지? 모음이니까 맞아? 왜 형 뭘로 끝났니? 이응으로 끝났죠?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죠? 그러니까 률이 아니라 률로 써요. 이해되셨어요? 한쪽만 외워. 둘 중에 하나가 있을 때는 한쪽만 외우면 돼. 맞춤법은. 알겠어? 그래서 이게 이제 조항이 나왔어요. 10항과 11항이 나와 있는 겁니다. 됐죠? 줄게요. 이해됐어? 이해 안 된 부분 있어요? 자, 이 조건들은 꼭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한자음이어야 되고 단어의 첫머리에 왔을 때 두음법칙이 되는 거야. 그러면 니네들 학교에서 가로에다가 한자로 주잖아?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두음법칙이 떠올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두음법칙 있잖아. 기본적으로 그 한자의 음을 좀 읽을 줄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냐? 비교 대상을 위치를 앞에 올 때하고 이런 여자 같은 경우도 요렇게 요거를 하나의 세트로 요렇게 묶어서 내주면 그나마 풀만 하거든요. 한자를 몰라도 아 이거 두음법칙이구나. 그럼 뒤에 있을 때가 원음이고 앞에 있을 때는 변한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거든. 근데 학교에서 그렇게 안 줘요. 이런 거는 보기로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된 단어를 해가지고 뭘로? 여기서 두 가지 내주고 여기다 기억을 해요. 그래놓고 기억과 같이 쓰이지 않은 것을 다 이로 시작하는 걸 넣는단 말이에요. 이응으로 시작하는 거를. 근데 원래 이응이 들어가 있는 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한자를 가로에다가 주거든요. 한문을 모르면 한자를 모르면 못 풀어요. 근데 학교 문제는 그렇게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두음법칙은요. 뭐 한자 내가 본인이 알잖아요. 나는 기초 한자만 알면 돼요. 웬만한 한자 좀 알아. 이런 친구들은 두음법칙 겁 안 나는데 나는 한자를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어.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친구들은 두음법칙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답을 못 찾아요. 아는 애들은 금방 다 쳤지만. 이해가 되세요? 두음법칙은 두 가지 다 써요. 어법과 소리가. 알았니? 주의하셔야 돼요. 두 가지 다 되는 거예요. 이건 지워도 되죠?
자, 요런 예문을 이제 봅시다. 자, 여기 기업, 지급, 비읍 앞에 게 전부 다 뭐가 돼? 조건이 되는 거야, 이거는. 자, 요것만 일단 기억해봐. 기업, 지급, 비읍에 얘네들은 그냥 예서술이니까. 자, 그리고 나서 뭘 봐? 요 예문을 봐봐. 아버지와 A는 법석. 자, 얘를 보자고. 법석을 보자고. 얘는 지금 조항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 따져보세요. 비읍봤죠? 뒤에 씌워놨죠? 그죠? 이거 된소리 규칙 적용돼야 안 돼요? 되죠?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맞아? 이게 적용되니까 된소리로 쓰면 돼야 안 돼요? 반대로. 발음에는 된소리로 쓰지만 표기에는 반영하면 된소리 규칙으로 되니까 표기 반영을 하면 표기로 반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법석을 뭘로 써야 돼? 법석을 법석이라고. 된소리로 표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이런 단어가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짧게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찾는데요. 이런 단어 왜 조심하셔야 됩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 문단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죠? 거기에 단어를 하나 여러분들이 읽다가 보면 이런 거 놓칠 수 있어요. 왜 발음이 그렇게 되거든요. 읽는 발음으로 보니까. 알겠어? 항상 맞춤법 문제 풀 때는 거기 표기된 거를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단어 잘 놓칩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뭉뚱그려져. 뭉뚱그려져. 자, 얘가 뚱으로 발음이 돼요. 그죠? 이응이 왔죠. 내가 아까 조건 외우라 그랬죠. 된소리 규칙. 그죠? 맞아? 거기에 이응이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아직은 못 외웠으니까 여기 있나요? 조항에 이응이 있나요? 이응이 있어요 지금 요 앞에 조건들이? 없죠? 된소리 규칙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발음이 된소리로 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된소리로 나죠. 자, 뭘로? 13화 같거나 비슷하는 거 볼까요? 비슷하나? 비슷합니까? 얘네 둘?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얘네 둘 모양 형태 비슷했죠? 비슷하죠? 비슷하다는 얘기가 초성, 중성, 종성 있잖아. 여기 두 가지 이상 유사하면은 같으면은 하나만 다르면 비슷한 거 아니야. 이해가 돼? 미음하고 지금만 다르잖아. 그러니까 비슷한 걸로 봐야 되겠죠. 13항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얘는 몇 항? 13항. 그렇기 때문에 뭘로도 다 표기해야 돼? 된소리로 표기해야 돼. 내가 얘기했지. 소리에 관한 거는 뭘 하는 게 잘 나온다? 조항과 짝짓는 문제가 잘 나온다. 근데 단어가 하나씩 짝짓는 게 아니야. 같은 것끼리 이렇게 한 3, 4개 이렇게 같이 짝짓는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바르게 짝지어진 거 이렇게 찾는 문제로 잘 나와. 알겠죠? 쌤, 근데 15항 2번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15항이 2번? 15항이 2번이네? 잠깐만. 소리 설명 잘 됐나? 15항이 2번이 뭐였지? 아, 여기를 봐야 되나? 그렇네요. 이렇게 봐도 되겠네. 이걸로 봐야 되겠네. 이응이 있네요. sorry.
곱한 다시 2로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법칙? 조법칙. 그러니까 연도가 맞죠? 얘가 비슷한 거네요, 그죠? 얘가 13항이네요, 그죠? 13항.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기억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뭐예요? 모음이나 니은이 아니죠? 그러니까 율로 적는 게 맞죠? 1번. 2번은 어디? 갑자기는 비읍이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된소리 비추기로 설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갑자기가 맞죠. 된소리 적용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통화량 뒤에 왔죠? 그러니까 양이 아니라 뭘로 고쳐야 돼요? 양으로 고쳐야 돼요. 절도 나라마야 리을 다음에 된소리죠? 아까 12항인가요? 12항 다시 2번인가요? 15항 다시 2번 그죠? 15항 다시 2번 15항이 아니라 여기 5항이라고 돼있대? 몇 항이야? 아 5항이네요. 15항이 아니라 5항이네요. 아 진짜 지금 맞아요. 그 다음에 시청률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음으로 끝났어요. 니은이 아니죠? 그러니까 뭘로 바꿔야 돼? 리을로 바꿔야죠. 리을로 바꿔야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띄어쓰기입니다. 띄어쓰기를 선생님이 테스트를 하는 이게 제일 많이 틀려요, 학생들이. 근데 왜 그러냐면 얘를 어미로 세트로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미로 세트로 봐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미하고 뭘로 봐야 되는 경우? 의존명사로 나눠서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래서 띄어쓰기도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띄어쓰기 조항 일반적으로 5가지 조항은 무조건 외우고는 있어야 돼. 이거는 안 그러면 니들이 나중에 이거 힘들어져요. 그래서 선생님 보면은 남학생들이 이제 많이 틀린단 말이에요. 우리 테스트 본 것 중에서도 이런 거 있었지. 이 대에 쓰임 대가 있고 는 대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쓰면 이게 하나의 어미로 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쓰면 얘는 뭐 앞에가 띄느냐 안 띄느냐에 따라서 그죠? 띄면은 의존 명사로 쓰인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테스트 봤던 거에 가는데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근데 읽는데 똑같이 니은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띄어야 되고 얘는 붙여 써야 된단 말이야. 그죠? 얘도 선생님 이렇게 보면 는데가 되는데요? 맞아요? 이런 게 많아요. 국어에서는. 걸도 그렇습니다. 리을, 걸 이렇게 되면 얘까지를 어미로 보는 경우가 있고 앞에 관형어가 오고 뒤에가 걸이 오면 얘는 의존명사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특수한 경우는 조금 숙지를 해두는 게 좋겠죠. 그죠? 맞아요? 뭐를 생각하면 돼? 이 문장에서 이 대가 하는 기능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뜻을. 이 대는 예를 들어서 장소를 나타내면 의존명사로 쓰여요. 그러니까 무조건 띄워줘야 돼요. 앞에.
근데 가는 데는 가는 도중이라는 뜻이죠. 그죠? 가는 진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 그럼 장소를 나타내는 건 대체로 어떤 거예요, 선생님? 콩 심은 대 하면 콩을 심은 무슨 뜻이야? 장소란 뜻이죠. 맞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띄어쓰기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특수한 경우, 이게 어미로 이렇게 붙여서 보는 경우가 있고, 이거 자체로 의존명사로 보는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은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조금 숙지는 좀 해두자. 뜻을 이렇게 쓰일 때는 의존명사로 쓰이는 거야. 이거하고 또 유사하게 잘 나오는 게 뭐라 그랬어? 니네들 테스트 본 것 중에 요 지예요. 지가 있고 는지가 있어요. 이건 어미로 쓰인 거고 얘는 의존명사로 쓰인 거예요. 그럼 이 지가 뭐를 나타낼 때 얘는 여기가 이 하이픈이 없어야 돼요. 하이픈은 안마를가 붙였습니다는 얘기거든요. 이 지는 시간을 나타낼 때, 시간을 나타낼 때는 의존명사로 써요. 알았어요?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사 온 지 할 때는 이사 온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이 말은 문맥적으로 이 지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띄어쓰기 해줘야 돼요. 그죠? 근데 하는지 이렇게 왔을 때는 얘가 어미로 쓰이는 거야. 그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인 것 5가지는 외워두고 이 조항에서 일단 맞춰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읽어볼게요. 띄어쓰기라는 우리말의 의미를, 자,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말의 의미 파악을 하기 쉽다. 이게 목적. 띄어쓰기라는 목적. 그 다음에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느냐에서 의미가 바뀌어져요. 알속연속 맞춤법 문제를 풀어본 후 이와 관련된 맞춤법을 알아보자. 자, 여기까지가 틀린 거죠. 왜 그럴까? 얘는 조사죠. 자, 우리말에서 1차, 자, 이게 1이에요. 조항 1. 단어를 띄어쓰기의 기본 단위로 삼아 단어별로 쓴다. 이게 첫 번째 조항이에요. 단어와 단어는 띄어쓰음을 뭐 한다? 원칙으로 한다야. 이 말은 반드시야? 원칙이다가 아니라 원칙으로 한다야. 그럼 반드시가 아니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럼 이거의 예외적인 것은 어떤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합성어는 예외야. 예외적인 대표적인 거 합성어야.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단어와 단어가 결합이 된 거야. 그게 합성어잖아. 근데 이 합성된 게 이 자체가 하나의 단어로 본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럴 경우는 단어와 단어는 띄어쓰기를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혹은 두 개 다 허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유명사일 경우에는요, 합성어가 돼서 고유명사일 경우는요, 그냥 다 붙여서 쓰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니네가 우리나라 대학에서 최고 가고 싶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고 싶은 대학이 어디야? 네 개인적인 거 말고요. 서울대죠. 서울대는 고유명사죠. 근데 어떻게 결합돼? 서울이라는 말과 대학이라는 말이 독립적인 단어죠. 근데 얘네가 붙어서
하나의 고유명사가 돼버렸죠. 이해가 돼요? 그럴 때는 붙였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항, 조사는 단어라고 범주는 단어에 들어가요. 그런데요, 홀로 쓸 수가 없으므로 앞말에 붙였어요. 뒷말하고는 조사 앞은 붙이고요, 뒤는 반드시 띄어야 돼요. 아셨죠? 이게 두 번째 조항이에요. 몇 가지는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거. 요 밖에는 선생님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안과 밖 할 때 우리 밖에서 만나자. 밖에서. 그죠? 그거하고 뭔 차이가 있나요? 맞아요? 이렇게 형태가 다른 품사와 동일한 것들이 있어요. 조사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이 밖에. 자, 안에 그 의미가 안쪽과 반대말인 바퀴라고 하는 말로 쓰이면 띄어야 됩니다. 조사가 아니에요. 나머지 거는 그냥 조사라고 하면 돼. 예외적인 것, 뭐 이런 걸로 쓰이면 조사라고 하면 돼. 알겠죠? 알겠죠? 안쪽에 반대말인 개념으로 썼으면 단어와 단어이기 때문에 띄어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요 밖 조심해야 돼. 밖에.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요 조항하고 여러분들이 요 조항하고 여기 42항하고 41항 요거를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왜? 여기 통용되는 문제가 있죠. 통용이 뭐야? 단어의 형태는 똑같아. 근데 지금 얘는 조사고 얘는 의존 명사란 말이야. 그죠? 요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일반적인 구별법은 이거예요. 조사는 주로 누구 뒤에 붙어요? 앞에가 체언이면 뒤에는 그냥 뭐라고 하면 돼? 조사라고 하면 되고, 관용어는 항상 의존명사는 항상 앞에 관용어가 오게 돼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의존명사라고 쓸 때는 앞에가 뭐가 와야 돼요? 관용어가 오면 의존명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하나 뭐를 알고 계셔야 됩니까? 관용어가 되는 경우를 알고 계셔야 되죠. 맞아요? 맞아요? 이 관용어가 되는 경우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관형사는 무조건 관용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관형사 뭐? 대표적인 거 예를 들어서 새 것 할 때 새, 헌 것 할 때 헌, 옛 것 할 때 옛 이런 말. 이런 말들은 전부 다 관용어가 돼요. 아셨습니까? 그러면은 새 것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지. 새하고 것은 붙여야 돼, 띄어야 돼. 앞에 관용어가 왔으니까. 것은 뭐예요, 그럼? 의존 명사죠. 띄어쓰게 해줘야 돼요. 자, 의존 명사의 대표적인 거 두 가지는 꼭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알아두세요. 조사하고 안 같아요. 겉하고 수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얘네들은 주로 의존 명사로 쓰입니다. 근데 요 뒤에 조사가 붙으면 얘 조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럴 때는 앞에 걸 보란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새 것 할 때 새하고 것은
붙여야 된다, 띄워야 된다? 띄어쓰기 해야 된다. 왜? 새가 뭐니까? 관형, 어루스였고 것은 의존명사. 그래서 얘는 띄어쓰기를 해줘야 되고 얘는 붙여쓰기를. 그 다음에 관형어가 되는 경우가 또 하나 있죠. 어떤 거? 관형격 조사 뭐가 붙는 거? 요거 하나 있다고 그랬어. 뭐 있죠? 이유는 아니 그거는 어미지. 의. 이거 여러분들 잘 잊어버린다고 그랬죠. 얘가 붙으면 관형어가 돼요. 세 번째 관형어가 되는 경우 세 번째. 자, 용언의 어미. 용언에서 관형사형 어미. 그러니까 용언에서 요 다자리에 대신 얘가 빼고 니은이나 니을이나 넌이 붙으면 얘가 관형사형어예요. 그래서 관형어가 돼요. 알겠습니까? 이 관형어가 되는 세 가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대체로 여기서 예문으로 학교 시험에서 요거 두 개에서 요거 통용되는 문제로 같이 잘 나오는 단어들이 이 만큼하고 이 뿐이 잘 나와요. 얘네는 얘도 되고 조사도 되고 의존 명사도 됩니다. 아셨어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그래서 얘네들이 자주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지, 대도 아까 얘기한 지나 대 이런 것들도 이런 기준에서 따지면 되는데 걔네들은 약간 헷갈리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런 속성어는 뜻까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뜻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 이거 설명은 된 거고 의존명사는 자립성은 없어 다른 말에 기대었어요. 의존이란 뜻이 그거잖아요. 근데요 명사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단어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단어의 힘으로 앞말과 띄었습니다. 5분 만에 에서 많은 시간이 얼마간 계속된다는 의미의 의존명사. 이런 거 외워두셔야 돼요. 저 많이 제한적 의미로도 쓰여요. 조사로도 쓰여요. 그죠? 조사로도 써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깐 밥만 4개 줘라. 깐 밥만 4개 줘라. 밤이 뭡니까? 여기서 체온이죠. 그러면 그 많은 뭘로 쓰인 거예요? 조사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띄어쓰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간이 얼마간 계속 지속된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졌을 때는 많은 띄어쓰기를 해준다. 알았어요? 이거 기억해 놔야 돼요. 그러나 밥만 여기서 밥은 뭐죠? 체온이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많은 뭘로 쓰인 거예요? 조사로 쓰인 거죠? 체온이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체온에는 뭐가 있어?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죠? 이해가 돼요? 여기서 많은 체온 뒤에 한정의 의미를 가져요. 제한적인 의미. 그럴 때는 조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앞말과 조사로 쓰인 거예요. 붙여 쓰는 겁니다. 이처럼 의존명사, 조사, 어미, 접사 얘네들은 형식 형태소죠. 등에서는 서로 형태가 같거나 비슷한 것이 있으므로 띄어쓰기에 유의해야 돼. 자, 요거 중요한 말입니다. 얘네들 이거 주의해야 될 거예요. 띄어쓰기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거. 가장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조항이 뭐예요? 의존명사 한다는 띄어쓴다가 세 번째 조항이고 네 번째 조항이 그 다음 거예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도 띄어쓴다. 단위.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좀 고유적으로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냐? 뭐 센티미터, 미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많이 모의고사 저기 테스트 보니까 많이 틀렸던 것이 이게 지워도 되죠? 이거 이해했니? 제이야? 자, 단위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잘 모르고 있는 거, 그죠? 우리 고유어에서 쓰는 거. 이런 단위 봤어요? 이거 바닷가에 안 살면 몰라. 고향이 혹시 바닷가냐? 바닷가 사람들은 알아요. 톱은 김과 같은, 그죠? 해초에서 쓰는 거예요. 해초의 다. 그래서 김 100장을 한 톱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무슨 쪽이라는 단어도 있죠. 쪽. 이거는 마늘, 낱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낱개. 여러분들 통마늘 까지 않은 마늘 통으로 그냥 밭에서 뽑은 마늘 보셨나요? 양파처럼 이렇게 돼 있죠. 껍질로. 거기에 이게 깠을 때 몇 쪽이 나오느냐. 그래서 5쪽이 나오면 5종 마늘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몇 쪽이래? 6종 마늘이라고 그래. 6종 마늘. 쪽. 그다음 오징어 좋아하세요? 마른 오징어? 마른 오징어 20개를 한 세트로 보거든요. 여러분들 이건 뭐라고 합니까? 한 축이 됩니다. 축. 20마리를 알았어? 축도 단위예요. 축, 쪽, 톡,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배축, 포기 이런 것들은 쉽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바늘 20개. 바늘 낱개 놓는 개라고 해요. 근데 20개를 한 쌈이라고 합니다. 쌈. 이거 이렇게 싸먹는 거 아니다. 알았니? 그 다음에 연, 일 이거 다 단위예요. 그 다음 많이 틀리는 거 원, 화폐 단위. 10,000원은 띄었어야 되냐, 제이야? 10,000원은 띄었어야 되냐, 붙였어야 되냐? 왜 그렇지? 원이 단위니까. 오케이? 10,000원 붙였으면 안 돼요. 그래서 화폐 문제로 예문으로 잘 나와요. 이것도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어. 단위는 무조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의존 명사예요. 단위 의존 명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썼으면 되시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알잖아요. 나이, 그죠?
됐지? 근데 여기 지금 하나가 빠졌는데, 자, 이거 있어요. 이 조항이 내가 몇 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빠진 내용이 뭐냐면, 내가 5가지라고 그랬잖아. 요거는 하나 여기에다 써놔. 5번으로.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이고, 이게 4번이고, 5번으로 하나 써놓으세요. 자, 본용어과 보조 용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나 붙였음을 허용한다는 얘기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다. 본용어과 보조용어에서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본용어는 앞에 게 항상 용어예요. 얘 둘 다죠. 바다 둘 다 용어이죠. 앞에 게 항상 본용어예요. 알겠습니까? 본용어, 보조용어 이게 3개가 올 수도 있어요. 보조용어는 뒤에 더 붙을 수 있어요. 맨 앞에 거는 항상 그럼 무슨 용어냐? 본용어예요. 그러면 얘가 본용어이고 여기서도 얘가 본용어이죠. 그죠? 얘하고 얘가 본용어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본용어과 부조용어는 어떻게 구별한다고 그랬어? 시연. 앞에 있는 이렇게 돼 있어. 용어이 2개 연달아오면 본용어, 보조용어이라고 그래. 다? 하나 빼고 해가지고 말이 되면 그렇지. 말이 되면. 동의하고 본래 용어를 뺐는데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야지. 왜? 본용어과 보조용어의 개념 이거 내가 설명했잖아요. 어떻게 따지는지. 용어인데 용언이 올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용어인데 용언이 연달아서 올 수 있잖아요. 용언이. 전부 다 용언과 용언이 돼 있다고 해서 본용언, 보조용언 이거 안 돼요. 큰일 나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볼게. 나는 밥을 이것도 본용언, 보조용언이에요? 얘도 먹다고 얘도 잤다야. 그죠? 둘 다 용언이긴 맞아요. 얘도 둘 다 바다, 둘 다 다다 맞아요. 전부 다 본용언, 보조용언 관계입니까? 아니죠. 얘하고 얘는 그냥 용언 대 용언이에요. 용언이 2개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용언 대 용언에 오는 거는 요 용언하고 요 용언하고는 연관성이 전혀 없이 별개의 용언이란 얘기예요. 별개의 서술어니까 얘가 서술어가 되고 얘가 서술어가 몇 개인 거야? 2개가 되는 건데 본용어과 보조용어로 되어 있는 것은 얘네가 이렇게가 한 개의 서술어가 된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본용어, 보조용어는 본용어를 뭐 하는 거예요? 의미를 더해주는 기능을 한단 말이야. 보충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연관성이 있단 얘기야, 없단 얘기예요? 있단 얘기죠. 본용어는 얘가 주로 서술어가 되는 거고
이 서술어를 얘가 보충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하나로 서술어를 본단 말이에요. 차이점 알겠죠? 그러면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문을 요거의 조항에 내놓고 요런 예문을 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틀린 거 찾는 건 얘가 답이겠죠. 얘는 본용어과 보조용어 관계가 아니니까요. 알겠어요? 알겠어? 구별법 간단했잖아. 저 거꾸로 알고 있어야지. 맨날 좋으니까 거꾸로 알지. 앞에 게 본용어가 서술어 기능을 하니까 얘를 가려보라고 그랬죠. 말이 안 되면 본보 관계예요. 무조건. 가방을 가다 말 되니 안 되니. 집에 가다 이건 말이 되지. 맞아요? 자, 말이 안 돼요, 선생님. 그럼 얘는 본보 관계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말이 되잖아요, 선생님. 자, 말은 돼도 의미가 바뀌어 버리면 집에 가는 거하고 집에 들어간 거하고 의미가 같은 거예요? 같아요? 다르죠? 의미가 바뀌어 버리죠. 얘를 빼버리면 말은 되지만 이해가 됐어? 그럴 때도 본보 관계예요. 두 가지를 알아두란 말이에요. 가렸는데 뺐는데 말이 안 돼. 그러면 뭐다? 본보 관계고 뺐는데 말은 되는데 의미가 바뀌어. 그러면 본보 관계다. 의미 바뀌는 거 흔하게 이거라고 그랬죠. 나는 피자를 먹어버렸다. 자, 버렸다, 먹다. 용언이죠. 먹어버린 거하고 먹어를 빼봐. 나는 피자를 버렸다.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럴 때도 본보가 이해가 됐습니까? 이것부터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본보관계면 언제든지 붙여도 되고 띄워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허용하는 부분은 정해져 있어요. 어떤데 앞에 본용어의 요 어미가 어나 또는 아일 경우에만 붙여도 되고 띄워도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붙여쓰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띄어쓰기를 해도 되고요. 알겠습니까? 아나 어일 때만. 여기서처럼 고나 며 이런 말로 연결되어 있으면 얘는 띄어써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아무 때나 그런 거 아니야. 붙였음을 허용하는 경우는 앞에 본용은 어미가 뭐일 때? 아나 어일 때만. 이때만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됐죠? 그죠?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이제 5번째 조합으로 해서 얘도 잘 나와요. 시험 문제. 그럼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자, 왜 띄었는지를 여기 띄어쓰기는 되어 있으니까 왜 띄었는지를 알아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분석만 할 줄 알면 돼. 나는 일단 는 조사죠. 조사는 앞에 하고는 붙이지만 뒤에 하고는 띄어쓴다 그랬죠. 동생 보다도 조사예요. 우리가 보다 C의 개념이 있죠. 그건 명사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얘가 명사인지 동생을 보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 근데 그 을이 생략돼서 동생 보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조사는 생략이 쉬우니까요. 근데 동생이 뭐가 돼요? 여기서는 봤다는 개념이 아니죠. 문맥상으로 보면 나는 동생 비교 대상이죠. 그죠? 이 보다가 비교되는 거예요. 비교 부사격 조사라고 해요. 비교되는 거는 C의 개념이 아니면
조사로 쓰인 거예요. 근데 요 뒤에 띄어야 되겠죠? 일찍 단어와 단어죠? 띄어야 되겠죠? 예. 조사죠? 그러니까 띄어야 되겠죠. 첫 번째 알겠죠? 이건 이런 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뭐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나머지 건 된다. 여기만큼.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만큼 자주 나온다 그랬지. 그러면 만큼은 조사도 되고 의존 명사도 되죠. 앞에 걸 봐야죠. 모르겠으면 앞에 걸 보세요. 자, 여기 노력한이라고 돼 있죠. 노력하다를 줄여서 된 말이죠. 뭘로 끝났습니까? 밑에가 니은으로 끝났네요. 그럼 얘가 뭐다? 관형 어다. 얘가 관형어기 때문에 이 뒤에만큼은 당연히 띄어 써줘야 돼. 왜? 얘가 의존명사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1번 예문은 여러분들이 잘 푼데 2번 예문 여기에서 또 하나 조심해야 되고 뭐 여기 조사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쉴 거고 요 뿐이다.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요 2단은요 뭐예요? 조사인데요. 그럼 뿐이 조사는 아까 앞에 체온의 뒤에 붙는 거니까 뿐은 그냥 당연히 의존명사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말에 체온에 조사가 붙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조사는요 연달아서 붙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역시 어디를 봐야 돼요? 앞에 걸 봐야 되겠지? 역시 여기 앞에 거 바랄 뭐죠? 바라다죠. 맞아요? 맞아요? 여기에 뭐가 붙은 거예요? 관형 사용함이 리을이 붙은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뭘로 쓰인 거다? 의존 명사로 쓰인 것이다. 됐어? 자, 이거는 뭐 여러 번은 명사 단위죠? 그죠? 뒤에서 띄어야 되고 여기서는 얘 조심했어야 되고 뭐 나머지는 조사 뒤에 이거 진짜 쓰기 잘해야 되죠? 우리가 대명사들이 왔을 때는요 붙였을 수 있어요. 알았어요? 손이 얼음장같이 차가워졌다. 이거 이렇게 띄면 안 되죠. 그럼 뒤에 서술어하고 문맥이 안 맞죠. 자손이 얼음장같이 차가워졌다. 오케이? 여기서 띄어도 이렇게 해도 말이 되잖아요. 자손이 주어가 그죠? 근데 여기 차가워진 건 뭐가 차가워져야 돼? 손이 차가워져야 되지. 자손이 차가워지는 거는 주어하고 안 맞죠. 그래서 얘는 여기서 띄면 안 된다는 거야. 알았어? 띄어쓰기를 했는데 이게 말이 돼.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알았어? 여기 서술어까지 보셔야 돼요. 호응관계까지. 자, 여기 부사 요거 별표 좀 쳐놓자. 여기 중요한 거 하나 있네. 의존명사는 뭐 개념 나와 있고 따름, 뿐, 대. 여기서 대는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장소를 나타낼 때 여기에 플러스해서 뭐도 알아둬라? 지도 같이 알아둬라. 오케이? 얘 말고 이 지도 시간을 나타낼 때는 의존 명사다. 알겠어요? 됐니?
요거 그다음 겉 대표적인 거 겉하고 뭐 요거 플러스 수 할 수 있다 이 수 얘는 대표적인 의존 명사예요.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수나 저 것이 나오면 그냥 앞에 무조건 띄어야 돼요. 알았죠? 근데 수밖에라는 조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수는 조금 앞에 거 따져야 돼요. 앞에 뭐가 하는지. 됐어요? 명사 다음에 수밖에가 붙으면 체언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 띄어쓰기 하면 안 돼요. 수라고 해서 무조건 띄어쓰면 안 돼요. 수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뒤에 한번 여기 여기서 한 지를 왜 띄었는지 알겠죠? 이건 두 가지로 일단 시간이 나타내는 말이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한이 시작하다 관용어죠. 여기서 띄었어야 되는 거. 쟤는 뭐야? 여기서 붙여야 돼, 띄어야 돼. 관용어예요? 여기서 쟤는 뭘로 쓰인 거예요? 전미사로 쓰인 거예요. 이거 주의하셔야죠. 단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전미사는 붙여 써야 돼요. 알았어? 아까 조사, 어미, 전미사 얘네가 형식 형태소잖아요. 싸잡아서 이 세 가지를 형식 형태소 무조건 앞에 봐라 붙여야 돼요. 띄었으면 안 됩니다. 쟤는 뭐다? 전미사다. 따라서 띄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대로. 얘 왜 조사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대로. 나가 뭐야? 체언이죠. 대명사죠. 인칭 대명사. 이거 조사로. 이 대로가 저기도 있어요. 의존명사도 있어요. 알겠어요? 운동 중인데 중명사예요. 단어와 단어이기 때문에 띄어야 되는 거예요. 인대는 왜 붙입니까? 인대의 기본형은 뭐예요? 이다예요. 이다. 조사입니다. 사술격 조사. 알았죠? 사술격 조사는 기본형이 이다예요. 근데 얘는 조사인데도 불구하고 서술어니까 용언의 성격을 가져요. 얘 하나만 그래요. 이다가. 같이 할래? 난 너무 피곤해서 줄넘기는 자 요거 커녕 요거 잘 알아주세요. 요거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어요? 공무원 시험에 잘 나오는 이거 부사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답으로 공무원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죠. 공무원 시험에서는 국어가 반영이 굉장히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맞춤법이 비중이 상당히 많이 나오나 봐요. 커녕은 부사라고 생각을 해서 단어라고 생각을 해서 애들이 단어는 뭐 조사니까 단어는 단어인데 뜻을 가진 단어라고 생각해서 띄어쓰기를 한단 말이에요. 안 돼요. 얘 커녕 외워두세요. 얘는 조사예요 그냥. 그래서 무조건 붙여야 돼요. 애들이 좀 길이가 길잖아? 그러면 이거 띄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명사 다음에 조사 세 개가 붙었어. 이거 찔인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조사는 연달아서 붙을 수 있어. 여기서 는도 조사죠. 그죠? 커녕도 조사예요. 여기서 는은 보조사, 커녕은 부사격 조사. 조사예요. 자, 여기 든대. 이런 거 힘들어요. 힘든데. 선생님, 이거는요. 힘이 명사니까요. 든대를 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장수는 의존명사인데 장소가 아니니까
아, 그렇게 응용해도 되고요. 이 되는 장소는 아니죠. 힘들다라.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뛰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렇게 힘 드는데 들다잖아요. 기본형이. 이거 힘든 데는 어떻게 결합이 된 거예요? 힘 플러스 뭐예요? 힘 플러스 들다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얘 왜 붙였어요? 단어가 단어를 뛴다며요. 떠올라야죠. 뭐예요? 합성어잖아요. 그래서 이 대는 어미로 쓰인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얘랑 이것도 튀면 안 되는 게 둘 다 대가 이 대가 어미로 쓰인 거기 때문에 어간과 어미는 붙여야 되니까 붙여야 되고 힘하고는 왜 붙여야 돼? 이게 하나의 단어로 쓰인 거야. 합성어라고 해요. 합성어. 알았어요? 그래서 앞에도 띄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단어와 단어를 띄어 쓰는데 어떤 경우가 예외라고 그랬어? 합성어의 경우는 붙여 쓴다고 그랬어. 알았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공부 플러스 하다가 결합이 돼서 공부하다가 있죠. 우리가 이게 한 단어로 인정이 되면 사전에 등록이 되거든요.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얘도 있고요. 얘 하나만 찾아도 나와요. 얘만 찾아도 나오죠. 얘만 찾아도 또 다르게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 말은 이게 한 단어로 얘네들이랑 별개로 한 단어로 봤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한 단어이기 때문에 얘네는 붙여 쓰는 게 맞죠. 됐어요? 문제는요. 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잘 알아. 왜 되다가 안 되다. 이 되다는 단독으로 쓰일 때도 있고 앞말하고 붙여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되다는 전미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봐봐. 동사하고 형용사 우리가 부정문 안하고 못은 부정문 두 개는 부사어거든요. 부사란 말이야 성격이. 그런데 다른 말하고 결합이 돼서 쓰면 이거 자체가 한 단어가 돼버려요. 알겠어요?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서 이 되다는 얘는 독립적인 단어로 쓰인 거고 여기서 되다는 전미사로 쓰인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의미가 어떻게 돼요? 동사에 안 되다 의미는 뭐 이렇게 되고, 그지? 이런 뜻으로 나타날 때는 붙여 쓰는데 그것은 안 돼와 같은 부사 부정문으로만 쓰일 때는, 그죠? 부정문으로만 쓰일 때는 띄어쓰기를 해줘야 됩니다. 얘를 강조할 때. 알겠지? 알겠지? 단어에서 여기 동사로 본 겁니다. 동사, 독립적인 동사, 이 되다는. 알았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여기 예문도 있어요. 그죠? 자, 원장님이 숙제 내주셨나요? 앙크 시간까지. 그죠? 자, 하나 더 써놔. 정규 시간까지는 앙클 시간까지 잡수 다 풀어보고
정규 시간까지는 내신 6점. 학을 맞춤법이요. 예. 되셨어요?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